세 번째 귀하신 손을 찾아왔는데요. 4년차 애견 미용사 진희님입니다. 또 아이들이 작은 소형견이 많기 때문에 여기 발톱 사이사이 털을 다 제거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손이 무리가 많이 가죠. 그러니까 거의 360도 자유자재로 꺾어준다. 수시로 봐야 되죠. 아이고 무서워, 깜짝 놀랐어. 하지마. 아이고, 손목이 정말 많이 아프신가 본데요. 네, 지인님. 네, 방금 손에 왜 물을 묻히시는 거예요? 손이 많이 아파가지고 열도 나고 통증도 있고 이럴 때는 찬물로 계속 갖다 대면 좀 덜 아프거든요. 파스처럼. 이 부분이 가장 열이 많이 나고 통증이 심하고요. 네, 손목 같은 경우는 끊어질 것 같은 통증이 좀 있고 전체적으로는 다 욱신거리는 있어요.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진희님. 엄마, 밥 먹으러 오세요. 집에서도 손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딸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도 편할 날이 없는데요. 그럼 손은 언제 안 아플까? 맨날 아프고. 맨날 쓰니까 아프지. 손 안 쓰고는 못 산다. 그러니까. 그래. 손은 아파도 입은 맛이, 멀지. 그래 보면 엄마가 불쌍하니까. 아프고 도와줄 수가 없잖아. 아프면 맨날. 결국 걸레질도 못할 만큼 손목이 아파옵니다. 안 돼. 힘들어. 어쩔 수 없이 발로 걸레질을 하네요. 저게 청소가 되겠어? 이렇게. 못해. 청소 못해. 웃어가며 해, 그래도. 힘들어. 청소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웃음이 나와, 엄마는? 자. 어머니는 그저 딸만 보면 웃음이 나옵니다. 자다가 일어나면 쥐나고 전기 같은 거 흐르는 것 같고 아프고 쑤시고 그럴 때는 두세 번씩 깨고 그래요. 그리고 무리한 이제 이 스케줄 때문에 아플 때는 밤새 잠을 못 잘 때도 있어요. 앞으로 10년은 더 하고 싶은데 몸이 버텨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번째 귀하신 손도 아주 바쁩니다. 손목이 안 아플 수가 없겠어요. 이 아플 땐 진짜 말도 못해요. 이거 욱신욱신 거리는 게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수시로 해요. 되게 세보지는 않았는데 일을 하면서 이렇게 욱신욱신할 때가 자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됐어요. 손목 보호대를 종류별로 여러 개 사보기도 했지만 정교한 작업에 방해가 되어서 잘 안 쓴다는데요. 여기서 잠깐! 손목 보호대는 어떤 걸 써야 할지 궁금하시죠? 엄지손가락과 손목을 동시에 안정시키는 종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손목만 안정시키는 그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손목에 엄지손가락 부위가 좀 많이 불편하시다 하시면은 엄지손가락과 손목을 동시에 고정할 수 있는 보호대를 선택하시는 게 맞고요. 그 새끼손가락 쪽 관절이 주로 아프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손목만 이렇게 견고하게 잡아주시는 보조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양손이 다 아픈데 오른손잡이인데도 불구하고 요 왼손에 여기랑 여기 손목이랑 요 네 번째 마디 여기가 많이 아파요. 옷깃도 못 스쳐요. 그 정도로 이렇게 살짝만 스쳐도
엄청 너무 아프고 그냥 바로 눈물이 날 정도로 아프고 이렇게 손을 이런 식으로 영원히 사용 못하게 되나라는 약간 공포심이 올 정도. 어머니께서 많이 지금 속상하신가 봐요. 그럼요.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자세히 듣는 건 처음이에요.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네. 두 사람 역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먼저 진희님의 손은 화끈거리고 시리고 묵직하게 저리기까지 했는데요. 양쪽에 다 득케르뱅 병이 있으세요. 득케르뱅이요? 득케르뱅 병 같은 경우는 손목의 바깥쪽에 지나가는 힘줄이 건초염이 생겼을 경우에 득케르뱅 병이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붙이고 있고요. 득케르뱅 병이 발생하는 원인은 엄지손가락을 벌리고 엄지손을 들어올리는 동작을 특히 많이 하신 경우에 그 힘줄에 염증이 잘 옵니다. 방치했을 경우에는 결국 이제 힘줄이 끊어지면서 손을 못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검사법이 있는데요. 자, 먼저 엄지손가락을 가볍게 말아서 쥐고 이 반대편으로 손을 꺾어보면 이 손목 이쪽 부위가 튀어나온 부위가 시큰하고 아픕니다. 당기고 그런 증상이 있으시면 내가 득케르뱅 병이 있지 않나 그렇게 자가진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많이 아파. 많이 아파. 진희님도 굉장히 아파했는데요. 그리고 자, 이게 손목 터널 우리 정중신경 찍은 거예요. 정중신경이 이 두꺼운 띠 밑에서 좀 눌려요. 양쪽 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 와 있다. 손목에는 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과 신경을 보호하는 터널이 있는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정중신경이 눌려 손저림, 감각 저하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역시 간단한 검사법이 있는데요. 자, 손목에 힘을 빼시고요. 손등을 맞대고 지그시 눌러 꺾어줍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엄지손가락부터 네 번째 손가락 끝이 혹시 저리는 감이 오지 않느냐, 전기가 이제 지나가는 것 같은 찌릿찌릿한 느낌이 있으시면은 내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다. 처음에 손끝만 찌릿찌릿 저리다가 무감각해지고 손바닥이 화끈화끈한다든지 더 심해지면은 이게 근육이 마르면서 손에 힘이 없어져요. 그러면 손 이게 좀 떨어뜨리기도 하고 악력도 약해지고 그래서 영영 손에 이제 힘이 없고 동작이 좀 어눌해지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진희님은 설거지를 하다가 자주 접시를 놓쳤는데요. 이게 손목 터널 증후군 때문이었군요. 희영님의 검사 결과는 어떨까요? 양손의 손목부터 손가락까지 묵직하고 저리고 화끈거리는 증상이 있었는데요. 이게 힘줄이 보이죠? 이렇게 지나가는 거. 네. 근데 이쪽 부위 보면 까맣잖아요. 이게 건초염, 염증이 있는 거예요. 손목이에요. 예.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요게 아프니까 요게 힘을 더 보충하려고 요게 늘 과하게 좀 꽉 쥐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관절 마디마디가 부담이 되는 겁니다. 관절에 물도 좀 차고 염증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그런 상태 같아요. 그게 관절증이거든요. 네. 근데 아직 관절증인데 이 손가락 변형은 왜 온 거예요? 자, 관절증은 우리가 관절이 버틸 수 있는 이상의 스트레스가 계속 반복적으로 가해지면은 결국 관절염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관절염으로 진행하기 전 단계. 관절염의 전 단계인 관절증의 증상으로 손가락에 변형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되면 뼈에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면서 움직일 때마다 아프고 그래서 힘을 쓸 수가 없고. 그럼 안 되는데. 저는 왜 이런 다발성 건초염이랑 이런 관절증이랑 이런 게 왜 이렇게 한꺼번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손목이 튼튼하지 않은 상태인데 네. 좀 더 많이 이제 동작을 해서 스트레스 계속 누적이 되니까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의 일상을 관찰하던 교수님의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자, 냉찜질에서 우리가 이제 통증이 완화된다고 느끼는 부분은 네. 냉각이 되면서 네. 무감각해져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네. 오히려 이제 점점 악순환이 빠질 수가 있어요. 투수들 보면 한 게임 이제 투구하고 난 다음에 냉찜질을 하거든요, 바로. 그거는 이제 급성으로 이제 조직을 많이 이제 쓰고 관절을 많이 썼을 때 오는 부종, 그 부종을 이제 가라앉히기 위한 방법인 것이지 뭔가를 치유시키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치유를 시키고 싶으시다면 온찜질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온찜질을 하게 되면 어떤 그 손목 부위의 어떤 혈액순환이 깊은 데 있는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혈액순환이 개선이 됩니다. 그럼 파라핀 기계가 효과가 있는 파라핀 거였어요? 기계도 도움이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아니면 반신욕 해도 좋고. 반신욕. 공통적으로 염증으로 인한 통증이 있는 네 사람은 소염제를 처방받았습니다. 동시에 스트레칭과 손목 강화 운동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내려졌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운동 솔루션 시작합니다. 여기서 보는 손처럼 섬세하게, 정확하게 기능을 살리는 운동을 지금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주먹을 쥐세요. 주먹을 쥐시고 주먹을 꽉 쥐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깨 내리고 팔꿈치를 펴는 거예요. 반대쪽 손으로 손등을 잡으시고 아래로 살짝 꺾어보세요. 그러면 팔꿈치 바깥쪽도 당기고 손목도 당기죠. 자, 이렇게 해서 30초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땡겨요. 당기시죠? 엄청, 네. 당기는 느낌하고 아픈 느낌 구분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걸 했을 때 불쾌감이 든다, 그러니까 통증처럼 느껴진다, 그러면 너무 아픈 걸 참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 손목을 덜 꺾어야 돼요. 손바닥을 하늘로. 손목을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손등 쪽으로 구부리세요. 이 사이에 있는 정중신경이라는 손목신경이 있어요. 그 신경이 같이 스트레칭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작은 손가락을 구부리는 동작이에요. 손가락 펴이에요, 펴. 1번. 그 다음에 2번은 손가락을 갈고리 모양으로 구부리세요. 그 다음에 주먹을 쥐세요. 3번, 주먹쥐기. 주먹쥐기. 누굴 잡으러 가실 것 같은데, 지금? 성현님 누구 잡으러 가실 것 같아요? 한 대 치러 가야 되는. 누구 치러 가세요, 지금? 손가락만 펴는 거예요. 손가락만 펴면 탁자 모양이 나와요. 탁자. 다시 펴으로 돌아가면 돼요. 지금 이 과정에서 힘줄들이 골고루 스트레칭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네. 쉽고 재밌죠? 손가락을 5개를 다 맞물리세요. 이렇게 맞물리고 팔꿈치를 벌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엄지손가락이 검지손가락이랑 멀어져야 돼요. 이렇게 멀어져야 돼요. 이게 모아지면 안 돼요. 멀어져야 돼. 그 상태에서 서로 붙이는 방향으로 밀어보세요. 그러면 손가락이 꺾이죠? 네. 엄지손가락이 많이 꺾이죠? 네. 그리고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벌어져요, 엄지손가락이. 손바닥하고 멀어져요. 3단계는 통증이 좋아졌을 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근력 운동은 고무줄을 이용해서 할 건데, 자, 고무밴드 이것도 두껍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아프신 분들은 이거보다 더 얇은 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걸어요. 끝에 걸고 이 상태에서 벌려보는 거예요. 하나. 중요한 건 벌린 다음에 천천히 모아주세요. 다시 벌리고 천천히 모으고. 완전히 놓아주는 게 아니에요. 긴장감은 유지가 돼야 돼요. 긴장감은. 다시 벌렸다가 천천히 놓아주고. 근데 아픈 손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엄청 아파요. 그러면은 그쪽은 그 고무줄 사용하지 마세요. 지금 단계가 그런 거예요. 이건 물통을 이용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손목을 중립 자세로 놓고 할 겁니다. 중립 자세는 손목을 꺾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잡으세요. 손목의 중립 자세를 만든 상태에서
약간의 저항을 주고 천천히 움직인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네, 뒤집으시고 천천히 올렸다가 내렸다 해보세요. 천천히 내렸다 올렸다 하시면 전완근 운동입니다. 이거는 팔꿈치를 붙이고 하시면 훨씬 편해요. 팔꿈치를 붙이고 하시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손목, 힘줄, 손가락, 전완근까지 튼튼해지는 운동법이었습니다. 다음은 진희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까미와 함께네요. 계속 이 자세로 계속 하거든요. 1시간 정도 계속 얼굴만 할 때도 이 자세로 계속 하거든요. 팔을 이렇게 올려서 지금 하시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이제 가위질을 하시는데 이 자세가 굉장히 불편한 자세예요. 그래서 어떤 작업이든 기본 원칙은 팔꿈치가 몸에 가까운 상태에서 이 허리 높이 있죠. 네. 가슴과 허리 높이 여기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손으로 하는 작업이라면 모두 허리 높이에서 작업하는 것이 손목에 부담이 덜합니다. 그렇게 작업대는 낮아지고 의자는 높아집니다. 확실히 손목이 덜 꺾이죠? 미용이 끝나고 청소를 할 때도 나쁜 자세를 찾는 예리한 눈빛이 계속되는데요. 지금 엄지손가락 위쪽에 있는 손목 힘줄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일단 장갑, 네. 라텍스 장갑, 그 다음에 나무젓가락 2개. 장갑하고 하기보다. 나무젓가락이요? 나무젓가락을 새끼손가락 쪽에다가 손목하고 같이 이렇게 끼워주는 거예요. 손을 주먹 쥐어보세요. 이렇게 꺾으려고 해보세요. 안 돼요. 손목이 꺾일 수가 없겠네요. 간단한 방법으로 손목이 아주 든든해졌습니다. 다음은 희영님입니다. 이번엔 어떤 손이 문제일까요? 역시 둘 다입니다. 지금 이 손 모양이 관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손 모양이에요. 아, 제가요? 네. 정면적. 어떤 도구를 잡을 때 손바닥이든 손가락이든 접촉 면적이 넓어야 돼요. 그래야 내 악력이 고르게 분산돼서 이 그릇을 잡을 수 있는 거니까. 손과 그릇 사이의 빈틈이 관절에 무리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항상 무언가로 이걸 좀 두툼하게 해서 네. 자꾸 채우려고 하셔야 돼요. 잡는 건 좀 낫죠? 네, 훨씬 나아요. 이거 각도를 찾아야 돼요. 나만의 각도. 이게 진짜 이거보다 훨씬 좋은 것 근데 같아요. 손잡이와 손 사이에도 빈틈이 많아 보이죠? 살을 두툼하게 해서 조금 두툼하긴 하지만 네. 그냥 잡아보세요. 네. 좀 낫죠? 잡는 게 낫죠? 네, 훨씬 이 손목이 편하네요. 네. 너무 좋다 이거. 이거 와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네. 이렇게 진짜 좋다 이거. 한눈에 봐도 훨씬 편해 보입니다. 이 밖에도 얇은 손잡이의 도구나 펜을 쓸 때는 두껍게 만들어 사용하면 훨씬 좋습니다. 스마트폰을 쓸 때는 어떤 자세가 좋을까요? 이 자세로 많이 하시죠? 그러면 스마트폰 키보드 눌렀을 때 손가락을 누르죠? 그러면 엄지손가락을 이용했을 때 여기 힘줄 만져보면 힘줄이 볼록볼록해요. 이 힘줄들이 나도 모르게 계속 쓰고 있으니까 엄지손가락이 아픈 거예요. 네. 두 손을 쓰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스마트폰 사용하실 때는 사실 고리가 필요해요. 손잡이를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을 집어넣으면 손가락에 힘을 주지 않아도 그냥 들고 있으면 되겠죠. 이 드는 힘은 대부분의 힘은 팔뚝 근육이죠. 그러니까 손목 입장에서는 부담이 덜한 겁니다. 네. 전체적인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이 편해요. 힘이 안 들어간 게 느껴져요. 그냥 이렇게 받쳐놓고 있는 게. 습관적인 나쁜 자세도 고쳤습니다. 어떤 한 동작을 할 때 가만히 보시면은 그냥 손가락만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손목만 움직인다든지 하는 동작은 없습니다. 다 팔꿈치, 어깨, 그리고 손목, 손가락을 동시에 복합적으로 움직이면서 동작을 하거든요. 특히 스트레스가 많이 가해지는 그런 동작은 과감하게 생활 습관을 바꾸고
때로는 도구를 이용해서라도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네 사람은 배운 대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매일 운동과 스트레칭을 해주었는데요. 그렇게 2주가 지나고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손목이 좀 어떠세요? 근데 오늘 핫팩 안 들고 왔잖아요. 언제 안 됩니까? 와. 오늘 안 들고 어머나, 왔어요. 진짜 네, 없어도 좀, 없어도 참을 수 있을 정도가. 이렇게 찌릿찌릿하고 막 시리고 저런 게 없어졌어. 손이 저려서 잠도 못 자던 진희님, 정말 좋아진 걸까요? 앉으시죠. 지금 볼 때는 100% 좋아지셨는데요. 까만 게 전혀 안 보이시죠? 심했던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안 아파요. 1등이세요. 1등이시라고. 우리 손목 터널 증후군, 우리 정중신경이 얼마나 부종해 있는지, 부었는지, 처음에 오셨을 때는 이 정도 크기였어요. 근데 오늘 봤을 때는 이 정도 크기였어요. 어떠세요? 많이 작아지네. 그렇죠. 반 이상 부종이 가라앉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손저림이 없어지고 신경이 많이 지금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내가 정말 손이 아팠었나? 할 정도로 너무 많이 좋았어. 그럼 손목 터널 증후군 때문에 약해졌던 악력도 변화가 있을까요? 와우,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건초염 때문에 통증이 심했던 두 사람은요. 쪽에 건초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좀 봤는데 까만 게 많이 줄었죠. 네. 까맣게 끼어있던 염증이 줄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주인 잘못 만나서 너무 고생했다. 진짜 미안하다. 내가 너무 너를 함부로 냈다.